그리고 돈 안 들이고도 우리 대충 영어, 집중 영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연말연시 이렇게 선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인 만큼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집중 영어, 대충 영어인데요. 집중 영어로 하면은 집중력, 집중한다 알겠는데, 대충 영어라고 하면은 별로 이해가 안 가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명함 드리면 보자마자 웃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대충이라는 것이요, 저도 이제 대충 영어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대충이라는 말의 의미가 네이버 역학사전에 찾아보면요, 12방위의 중심을 대충이라고 합니다. 대칭할 때 대자에다가 30원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라는 말이 막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라 얘기는 너무 애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예를 들면은, 한국 영어는 눈으로 하는 영어, 문법, 시험, 여기에 너무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대충 하고 시험은 대충 보고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충 영어입니다. 그래서 대충에 이제 말뜻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충 하라는 의미는 아니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귀뚫남입니다. 귀뚫귀뚫 귀뚫남.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가 아니면 뭐냐? 말하기가 아니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듣고 말하기. 네. 그래서 언어는 듣는 게 먼저고요. 듣는 게 되고 나면 옹알이를 거쳐서 한 단어, 두 단어, 몇 년이 걸쳐 가지고 문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영어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위압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있죠.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법을 배우고 시험을 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영어는 그런 영어가 아닌데 영어를 좀 그렇게 배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고 듣고 말하기다. 그래서 귀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별명이 귀뚫귀뚫 귀뚫남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는 영어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저는 교과서 문법 영어도 많이 했지만 동화책, 소설책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즐기면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부터는 미국 드라마 이런 거 이제 또 어떻게 이걸 재밌게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대학 때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 영어를 배웠을 때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을 때 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덕에 영어 공부한 거에 한 5분의 1 정도의 노력으로 중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이를테면 영어는 10,000단어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어는 한 2,000단어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단어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나중에 제가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홍콩하고 북경에서 그 외교관으로 근무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외국인들 많이 만나봤고, 또 제가 외국인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대학 다닐 때도 외국의 그 학교에 그 유학 와 있는 외국 학생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를 늘 제가 좀 더 잘하고 싶었고, 제대로 사귀려면 말을 이제 잘해야 되고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퇴를 하고 한 7년 전에 명퇴를 하고 중국 관련 일을 하다가 4년 전에 에디오라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대충 영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어플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어도 선택할 수 있고 중국어도 선택할 수 있고 한국어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한 달 전에 어플은 그 사용자 등록하신 분들만 할 수 있어서 유튜브에 제가 파일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파일들을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선물 보따리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속청하고 쉐도잉이라는 4배속 쉐도잉이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대충 영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집중 영어라는 브랜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와 집중 영어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어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요. 영어 성적을 우리 현실에 한번 보면은요. 2009년도 이게 토플 성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2019년 성적입니다. 2009년에 불과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우리 영어 성적이 영어 말하기 성적입니다. 121등이에요. 보시면은 우간다나 소말리아, 르완다보다도 우리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32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력이 대단하고 뭐 빛방탄도 있고 우리가 영화도 문화산업으로서 그 한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외국 영화로도 우리가 또 그 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상도 받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죠. 영어 말하기가 100몇십 등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그거를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말하기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면요. 영어 교육 관련 책들이 수천 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외국에서 들어온 원서 애들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책이 다 있습니다. 뭐 토플 책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아주 독해책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요즘은 유행하는 책이 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눈에 띄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이 100단어 영어 회화의 기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법을 몰라도 영단어 100개만 알면 말문이 트인다고 하는데 옆에 송구하고 웃고 있죠. 100단어 알면 되는 거였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00단어를 알면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100단어 이상을 알고 있는데 말문이 안 트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100단어로 말문이 트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귀가 막히면 말이 안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100단어는 알지만 말이 안 트이는 상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말 100단어가면 됐나 싶어가지고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한번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The first 100 words are about 50% of the all written English 했는데 무슨 얘기냐? 문자로 쓰여진 영어, 모든 영어의 50%가 100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first라는 거는 빈도순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100단어가 미국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의 반이라는 겁니다. 예. 놀랍죠? 제가 이걸 보고 100단어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어도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어는 300자가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나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기본적인 반 정도는 100단어, 200단어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섹스 앤드 시티라고 굉장히 흥행했던 미국 드라마입니다. 시즌 뭐 6, 7까지 나왔고 워낙 잘 돼가지고 뭐 영화 그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영화로도 한 1편, 2편, 3편까지 나와 그러는데 이 대본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일본 애들이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대본을 해봤더니 전체 단어는 12,088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50%가 여기 보면 동그란 오른쪽에 원 있잖아요. 50%가 49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키피디아에서 영어의 50%가 100단어라고 그랬는데 이 드라마는 50단어도 안 돼서 49단어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체 인원이 아니고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20명,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랬죠.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미국 드라마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만 단어가 8%고요. 1,400단어가 15%예요. 그리고 286단어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가 350단어 이하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겁니다. 아까 100단어면 입이 열린다고 했는데 안 열리는 것처럼 이 책도 제목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드는 12,000단어로 돼 있다는데 80%가 350단어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랬죠. 이건 빅데이터니까 뭐 숫자 1도 안 틀리고 정확한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영어의 미국 드라마, 미국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미국 드라마의 50%가 50단어밖에 안 되고 80%가 350단어면 우리가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단어가 500단어입니다. 중학교가 1,500단어, 뭐 고등학교가 3,000, 4,000단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500단어인데 80%가 350단어면 이게 다 들려야 되는데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드라마의 80%가 350단어 이하고 심지어 50%가 100단어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뚫람이 나서는 겁니다.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듣고 말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미드에 나오는 49단어, 50단어입니다. 보시면 다 아는 단어죠.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만 이런 단어를 다 배울 거예요.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동안 500단어를 배운다고 그러니까 뭐 3학년 때 한 100단어 정도는 배우겠죠. 근데 이게 방금 말한 그 미국 드라마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듣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어를 듣는 귀를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미국 드라마가 됐던 만화 영화가 됐던 재미있게 영어를 흡수하면서 영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제가 또 그 관련 자료를 이거저거 많이 찾다 보니까 두 개의 재미있는 앵무새를 제가 찾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앵무새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한국에 나오는 앵무새예요. 네. 100마디의 말을 합니다. 영어는 아니고요. 한국말을 대부분 하고 영어도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앵무새는 포크포크라는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데요. 제 블로그에도 관련 올려놨습니다. 얘는 200단어를 이름도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나이가 3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앵무새가 오래 사는지 몰랐는데 근데 얘는 보면은 미국 애가 이 아인슈타인 앵무새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앵무새 중에 앵무새가 보통 10단어에서 20단어를 얘기하는데 얘는 200마디를 하니까 200단어를 얘기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제가 강사과정 하는 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줬더니 9월달에 10월달에 보여줬더니 아니 내가 앵무새보다 못하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앵무새가 질문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니까 보통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보다 얘가 더 나은 거예요. 앵무새가. 그래서 이 앵무새를 보고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한국 사람이 앵무새보다 못한 건 뭐고 어떻게 하면 또 앵무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일단은 한국인은 영어 귀가 안 들립니다. 이걸 보시면 K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꽤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 전문가죠. 영어 전문가인데 왜 영어를 못 듣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실 텐데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국어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어죠. 한국어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 뇌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생후 태어난 지 12달이 되면 모국어 귀가 생깁니다. 모국어 귀가 생겨서 모국어가 아닌 소리, 다른 소리는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앵무새하고 한국인하고 차이인 겁니다. 사람하고. 앵무새는 모국어 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2개월이 되면 생후 12개월이 되면 모국어 귀, 한국어 귀가 생기기 때문에 영어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많이 차단되는 게 많아서 안 들리는 거고요. 일본어는 우리하고 한국어하고 다른 발음이 많지 않아서 차단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아는 일본어는 대부분 귀로도 듣습니다. 근데 영어는 아니라는 거죠. 차단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3분의 1, 5분의 1 차단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한국에는 영어를 듣기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와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들리면 따라할 수 있는데 생후 12개월은 벌써 차단이 되니까 이걸 들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전문가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노래를 배우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를 배운다는 건 노래를 계속 들어요. 듣다가 조금씩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전곡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가 한 곡, 5곡, 10곡, 20곡, 30곡 되면 기초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50단어가 안 들리는 것도 보여드렸듯이 안 들린다. 우리는 안 들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이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였던 앵무새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귀는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필요 없는 소리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네, 목을 빨리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귀는 참고로 잉태된 지 4개월이면 귀가 완성이 되고요. 태어나서도 24시간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국어를 빨리 먼저 배워야지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 앵무새와 차이가 그런 거라는 거. 이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청각 피질로 먼저 도착을 합니다. 소리가. 근데 여기서 분류가 돼요. 모국어면은 베르니케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린다 하면은 청각 피질에서 끝나요. 그리고 뇌로 보내서 아 이게 새소리구나 음악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데 만일에 사람의 소리다 그러면은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내줍니다. 청각 피질에서. 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베르니케가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들어오는 언어를 이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베르니케로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피질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영어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국어가 아닌 건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별명이 귀뚫남인데 예, 그 음소거 잠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제가 별명이 귀뚫남인데 그럼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안 들리는데 어쩌란 말이냐? 답이 있냐? 답이 있는 거죠. 답이 있으니까 제가 별명이 귀뚫남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한국어 속청이면 한국어 속청으로 영어 귀가 뚫린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2009년에 제가 이제 공무원 하던 시절이죠. 그때 영어 속청을 알았어요. 속청 영어입니다. 속청 영어를 우연히 이제 알아가지고 저도 영어를 꽤 했지만 영어 듣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CNN은 들리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다 안 들리는 겁니다. CNN은 정제된 발음에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8, 90% 알아들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던 차였는데 속청 영어라는 게 있어서 들어봤더니 한 달 만에 영어 듣기가 2배 이상 좋아졌어요. 뉴스도 잘 들리고 출근하면서 제가 영어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도 잘 들리고 해커스 토익 LC도 굉장히 잘 들리더라. 불과 한 달 만에. 그래서 영어 속청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책에는 한국어 속청을 해도 영어가 듣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책의 뒷표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지에 보면 이제 후기를 나와 있는 건데 후기인데 첫 번째는 속청을 한 지 2주가 된거 나니까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고3.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원 28살 3주도 안 됐는데 2배속으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2배속으로 남들보다 빨리 보니까 시간이 2배 전락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어느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한국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어느새 4배속이 들리기 시작했다. 다 들린다는 게 아니죠. 4배속이 들리기 시작하자 안 들리던 영어 테이프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들렸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요. 우리 그 수강생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어를 듣는데 한국어 속초하는데 영어가 들릴까 그러는데 아까 그 뇌과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청각 피질에서 차단을 하는데 그게 베르니케 영역이거든요. 이게 속청을 하면 베르니케 영역을 자극을 해요. 전두엽하고. 그래서 귀가 예민한 귀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생후 12개월이면 모국어 아닌 소리가 차단된다서 영어를 잘 못 듣는 귀인데 영어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로 바뀌는 거예요.
4배속 이상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가 예민해지는 거죠. 속도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 속청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12명이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년 과정으로. 1년 과정이면 이걸 한번 한국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12명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빠른 분들은 2주 만에, 늦은 분들은 4주 만에 영어 듣기가 좋아졌어요. 한국어 속청만 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자신 있게 우리 수강생들한테 한국어 속청만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못했던 거죠. 뭐 이를테면 2달에 제가 50만 원인가 수강료를 받는데 한 달 내내 한국어 속청만 하면은 환불해 주세요. 한국어 속청할 것 같으면 집에서 하겠습니다. 영어 학원이 좋아했는데 한국어 학원이네. 그럴까봐 시도를 못했어요. 근데 12개월 과정이니까 한 달은 뭐 해도 괜찮잖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가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플하고 카톡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는 거.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작년 12월에 했던 12명은 오프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설명을 쭉 하고 해보자. 한 달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부터 이걸 이제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12명에서 빠른 분들은 2주 만에 4명, 5명. 그다음에 늦은 분들은 8명, 9명, 10명이 다 돼서 80% 이상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영어 듣기가 좋아지니까. 영어는 이제 팝송하고요. 동화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 듣기도 좋아지고 이해도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책에 나온 거를 제가 검증을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시면 집중력 좋아지고요. 영어 귀가 생깁니다. 네. 지금 제가 말한 게 속청이죠. 빠른 속도로 듣는 거 2배, 3배, 4배로 한국어를 들으면 속청이 돼서 그게 영어 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까 앵무새를 보여드렸는데 채팅에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채팅에 뭐가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쉐도잉은 노래를 듣고 따라하는 거 또는 영어를 듣고 따라하는 거 그겁니다. 동시통역사의 훈련법인데 앵무새처럼 듣고 따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따라하는 겁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듣고 나서 따라하면 리슨 앤 리피트고 우리가 CNN 뉴스를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거죠. 쉬는 시간이 없죠. CNN 뉴스를 들으면. 그래서 그거를 쉐도잉이라고 그림자 플러스 ing에서 그림자처럼 쫓아가는 게 쉐도잉인데 영어 공부 방법에서는 가장 알려진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제 영어를 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쉐도잉이라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쉐도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탄에 영어 잘하는 친구가 RM이라는 리더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 엘렌 쇼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영어 선생님은 내 영어 선생님 너 영어를 어떻게 잘하니 물어보니까 내 영어 선생님은 프렌즈예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예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렌즈를 막 그거 가지고 막 듣고 하는데 프렌즈는 보통 사람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이 아까 섹스 앤드 시티처럼 미국인들이 즐기는 드라마예요. 그게 영어 초급자한테 맞을 리가 없죠. 아무리 좋은 거여도 자기 레벨이 너무 높으면 흡수,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근데 방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됐다고 그랬는데 프렌즈를 해서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다른 걸 많이 해서 프렌즈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쇼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것만 듣고 하신 분들은 프렌즈를 가지고 무조건 하다가 저한테 몇 개월째 지금 프렌즈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초보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쉐도잉 듣고 말하는 방법이다. 아까 앵무새가 듣고 따라하는 방법이다. 근데 앵무새처럼 하려면 귀를 먼저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충 영어의 세 번째 원칙이 그 세 번째 공식이 자동 기억입니다. 자동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암기하지 말라는 거하고 저희가 3대 원칙이 대충 해라,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 기억은 뭐냐면 외우지 않고 기억이 되는 것을 자동 기억이라고 합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동 기억. 서울대 학생들의 48%가 영어 인터뷰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글이 나와 있고요. 저도 서울대 중문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중문과 나온 애들이 중국어 회화가 안 되고 서울대 영문과 나온 애들이 영어 회화가 안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에요. 네. 그 이유는 그럼 서울대 애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왜 서울대 영문과라서 영어를 못하고 서울대 중문과라서 중국어를 못하냐면은 그거는 시험을 보는 건 외우고 시험 잘 보고 잊어먹고 라는 건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오래가는 기억. 짧으면 2, 3일, 길으면 뭐 한 달, 두 달 가는 기억이죠. 근데 어쨌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시험 보고 잊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반납하는 건 안 되고, 그래 그걸 제가 자동 기억이라고 한 겁니다. 뇌과학에서 뇌신경과 전문의 그 신동선 대표가 쓰는 용어를 제가 차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콜라보 특강도 하면서 제가 뇌과학을 많이 알게 돼서 자동 기억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 기억이 속청, 쉐도잉, 자동 기억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자동 기억은 포인트가 뭐냐?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아야 돼요. 이 외우는 거는 제가 예전에 모 학원에, 강남에서 좀 나름 잘 나가는 학원이에요. 세 달에 150만 원을 내고 500문장을 외우게 하고 그거를 원어민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 기분 좋죠. 비포 애프터 찍으면 처음에 어버버 했는데 3개월 뒤에 500문장을 외운 다음에 와서 막 되니까 기분 좋아요. 근데 그러고 3개월이 지나니까 90%를 잊어먹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는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니까 외우지 마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는 대충 영어는 뭐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요?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해봤던 거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그리고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들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더 안 되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속청, 쉐도잉, 자동기억, 이것이 여러분을 가져가야 될 그 3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기억에 가기 위해서 5단계를 제가 어플이 있다, 대충 영어 어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플도 무료 다운 받아서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조금씩은 뭐 이렇게 제대로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1, 2, 3, 4단 5단계가 속청 1단계, 2단계 쉐도잉, 그 다음에 3단계 낭독이에요. 발음하고 억양이 제대로 쉐도잉으로 연습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4단계가 소리 영작이에요. 소리 영작이라는 것은 손으로 쓰는 거는 그냥 일반 영작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일 뭐 할 거니? 내일 뭐 무슨 주말에 뭐 할 계획입니까? 라고 보고 그걸 영어로 말하는 걸 소리 영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역시 또 제가 지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 연습을 하고 그다음 5단계에서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자동 기억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네, 더 심플하게 또 이제 알려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3단 공식. 그래서 속청하고 쉐도잉은 도구입니다. 도구. 어떻게 할 것이냐? 속청이라는 방법을 귀를 뚫고 쉐도잉으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두 개는 도구고요. 우리의 종착역은 자동 기억입니다. 그래서 초급 회화를 하려면 300문장, 중급 회화하려면 600문장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급 회화 300문장을 외우지 않고 머릿속에 집어 넣는 거, 그 종착역이 자동 기억이어서 그걸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대충 영어 비싼데 그것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가냐? 네, 제가 특허를 받아놨고, 특허 받아놓은 게 속청 플러스 쉐도잉, 이거를 스피드 쉐도잉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쉐도잉을 해도 되는데 2배속, 3배속, 4배속 또는 뭐 6배속, 8배속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쉐도잉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를 내놓고 배속 쉐도잉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 내용을 어플로 구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그 어플 내용도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피드 쉐도잉이라는 4배속 쉐도잉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거의 부작용이 집중력과 기억력입니다. 여기 보면 CPU하고 제가 램을 써놨는데, 컴퓨터의 사양을 얘기할 때 보통 CPU하고 램을 얘기하죠. CPU는 얼마나 회전이 빠르냐 그거고요. 램은 기억용이 한꺼번에 들 수 있는 그 메모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데, 이 두 가지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네. 배속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집중력, CPU가 이제 높아지는 거, 빨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기억하고 따라해야 되니까 기억력이 생기는 거죠. 쉐도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되죠. 문장이 길어지면 또 길어지면 더 힘들어질 거고요. 배속이 빨라지면 빨라지는 대로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영어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든 거죠. 집중력이 너무 좋아져서 독서 능력이 좋아지고 책을 빨리 읽고 책을 빨리 정리를 하고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한 달 정도 하면은 한국어 속성만 했을 경우에. 그래서 부작용이 집중력과 부작용이다. 그래서 아니, 기억력이다. 근데 우리가 부작용을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 부작용이 할 때 부자가 아닐 부자가 아닙니다. 부수적이다 할 때 부자예요. 영어로는 secondary effect 또는 side effec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닐 부자가 아니라 부수적이다 할 때 부자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좋은 부작용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 얘기하면 막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부작용이죠.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대충 영어가 뭐냐 하면 4배속 쉐도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회화 문장 600문장을 4배속 쉐도잉 연습하는 것이다. 4배속이 처음부터 힘드니까 1배속, 1.5배속, 2배속, 차츰 배속을 올리는 그런 훈련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제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7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에요. 두 아들.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민우고 왼쪽에 있는 게 현우입니다. 얘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얘는 이제 군대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2011년이라고 써놨습니다. 9년 전에 제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카톡으로 이거 해라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쉐도잉을 시킨 거예요. 쉐도잉을. 그 당시 이제 잉글리시 900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제일 좋은 교재 900문장으로 돼 있는 거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쉐도잉을 시켰습니다. 2배속, 3배속, 4배속 계속 잘하니까 시켰어요. 애들은 배속이 올라갈수록 좋아합니다. 왜?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2배속으로 하면 그러니까 1배속으로 할 때는 20분 걸리던 게 2배속으로 하면 10분 걸리고요. 4배속으로 하면 5분이 걸리니까 애들은 빠를수록 좋아요. 빨리 해치우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4배속 쉐도잉을 하던 어느 날 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애들이 만화 영화가 들린대. 뭔 만화 영화가 들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심슨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다가 애들이 갑자기 들린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왼쪽에 있는 현우는 공부가 보통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민우는 공부를 좀 못하던 애였어요. 미술 쪽 이런 것만 좀 좋아하고 뭐 영어는 물론이고 다른 과목도 잘 못하던 애여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지지를 못하는 애였는데 야 그럼 민우도 들린단 말이냐 그랬더니 민우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고 우리 여동생도 놀랬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민우의 친구들입니다. 민우가 그 영어를 못하는 그 공부를 모든 과목을 다 못하는 민우가 영어가 들린단 말이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빨갛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민우 친구들이 과외 팀을 짜가지고 막 제 그 당시 공무원일 때인데 몰래 과외 좀 했습니다. 그때 용돈 좀 벌었어요. 다 필요 없고 저 민우처럼 못하는 애들도 영어를 갖다가 들 수 있게 되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걸 해달라. 다 필요 없다. 같은 훈련을 시켜다오. 그게 2011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아니 저는 저도 심슨 만화 영화 좋아하지만 저는 수십 년을 해가지고 속성 영어 해가지고 들린 건데 얘들은 영어 지진이 못하는 애들이 심슨 영어가 들린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영어의 50%가 미드의 50%가 49단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굿모닝 헬로 땡큐만 들리던 애들이 50% 60% 70%가 들리니까 들린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귀가 뚫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영어를 못해도 들린다는 거예요. 영어 실력과 관계가 없어요. 청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들립니다. 그리고 이해력은 자기 독해 능력과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독해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귀가 막상 안 들었던 사람은 귀가 히어링이 되면 리스닝까지 좋아져요. 근데 독해력이 안 좋으면 히어링은 돼도 이해는 안 갈 수 있죠. 왜? 눈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귀가 들린다고 해서 이해가 가겠어요? 단어는 들리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애들이 들린다고 했을 때 저도 놀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 대충 영어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빅데이터 문제였구나. 만화 영어 50%가 드라마도 그런데 만화 영어는 더 뭐 비슷하지 뭐 다르겠어요 얼마나. 기껏해야 50%가 50단어인데 이 3학년이었으니까 100단어는 알았을 테니까 50단어 이상 50%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갑자기 엄마 영어가 들려. 너도 들리냐? 그래 저도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친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들리는 귀로 바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애들은 영어 속청을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속청을 해도
들린다는 걸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 속청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도 다 드릴게요. 이거는 암기하고 이제 관련되는 건데요. 외우지 말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의도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원에서 100단어씩 외우게 하는 프랜차이즈 학원이 있어요. 못 외우면 집에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애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외우는 날인데 집에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이래저래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듣고 나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대충 영어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갑자기 듣는 애로 바뀌었어요. 영어가 폰 나오죠. 한 달 전에는 20% 정도 들렸는데 지금은 70% 들린다. 뭐가? 해리포터, 주토피아, 다 디즈니 만화 영화죠. 주토피아는 해리포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킹스맨은 영화고, 이런 게 70%가 들린다는 거예요. 얘는 영어를 좀 잘하는 애 있으니까 조카들보다 훨씬 낫죠.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공부는 얼마나 했니? 라고 물어봤죠. 제가 캡처하려고. 2, 30분 정도 했어요. 대충 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귀가. 네. 얘는 영어를 좀 했던 애기 때문에 70%까지 확 올라간 거예요. 20% 전에 들렸을 때는 이해가 가는 게 별로 없었던 거고 70%면 거의 이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왼쪽에 보이시죠? 해리포터, 냥이들, 내가 사는 이유. 위에 조그맣게도 보이시죠? 핑크빛 세상, 행복해요 나는 지금. 집에 울고 들어왔던 애가 행복한 애로 바뀐 거예요. 애들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속청하고 쉐도잉 방법은 애들일수록 잘합니다. 집중력이 좋고 앵무새처럼 듣고 따라하는 걸 잘해요. 감각적으로.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던 애가 불과 한 달 만에 해서 해리포터를 넘어져 해가지고 막그 영화를 보고 싶어하고 책도 사보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는데 보통 다 애들은 그렇게 재능이 있습니다. 듣기 재능이 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행복한 아이로 바뀌었다는 거. 외우는 거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 수강생 중에서 2명을 제가 뽑았습니다. 6배속하고 8배속 쉐도잉을 하는 애들인데요. 왼쪽 아이는 보통이에요. 지금 뭐 대치동 쪽에, 도곡동 쪽에 살고 있는 애고요. 한 3, 4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중1인데 8배속을 한 80%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얘는 보통이에요. 6개월, 1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굉장히 똘똘한 애입니다. 대충 영어 배웠던 한 400명 중에서 얘가 가장 빨랐어요. 2달 만에 16배속을 듣고 8배속 쉐도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이제 애하고 초등학교 4학년하고 같이 배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애도 이제 얼굴도 보면 나오는데 애가 굉장히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가 기본적으로 똘똘한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청, 쉐도잉, 속청은 듣는 거고 쉐도잉은 듣고 따라하는 거 다 청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각 능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겁니다. 시각이 좋은 천재들이 있고요. 청각 천재들이 있는데 청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8배속 쉐도잉 하더라고요. 둘 다 한국말을 5명 정도 하는 얘기를 동시에 다 알아듣습니다. 8배속이 들리면 5명 정도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요. 여러 명이 하는 얘기를. 네. 그런 이제 보통 지휘자의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휘자는 여러 개 악기를 동시에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4배속 쉐도잉이다라고 했는데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도 6개월, 1년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뇌 훈련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영어는 덤으로 되는 거죠. 네. 뭐 아미 과목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뭐 하려고 4배속 쉐도잉을 하고 6배속을 하고 8배속을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뇌과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청은 일본에서 나와서 대박을 쳤는데요. 뭐 50년대에는 미국 국방성에서 미 육군에서 이제 미국도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빨리 배우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속청 연구를 했다고 그러고 80년대부터 이제 일본에서 속청을 연구를 했는데 일본에서 속청이 이제 나왔고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도입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일본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0.1배씩 계속 올립니다. 1, 1.1, 1.5, 뭐 2, 2.1, 2.1. 지금도 우리 곰플레이어로 하면 0.1배속 간격으로 계속 배속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속을 올렸더니 이 언어는 좌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좌뇌, 논리, 좌뇌인데
그러니까 속청을 하면은 뭐 왼쪽 좌뇌가 빨라지죠. 빨리 돌아가죠. 베레니케도 이 왼쪽에 있거든요. 이 측두엽 쪽에 전두엽이 있고. 근데 배속을 계속 올리니까 2.8배속이 되니까 갑자기 우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뇌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죠. 그리고 좌뇌에 비해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독해력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가 좌뇌보다 한 300배 이상 빠르다고 그 노벨상 받은 미국 그 박사가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서 굉장히 놀랬죠.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역할도 다르지만 처리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3배속 이상, 2.8배속, 3배속 이상이 되면 좌뇌에서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가 속청을 3배속 이상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게 속청의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머리를 찍어보면 fMRI로. 그 다음에 베레니케 영역을 자극한다. 그 다음에 3배속 이상 속청을 하면은 우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우뇌 공명이라고 합니다. 좌뇌가 움직일 때 우뇌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이걸 공명이라고 해서 30분 이상 3배속 이상을 들으면 두뇌력이 220%까지 좋아진다라고 일본의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일본은 책이 한 140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하고요. 2004년도에 일본에서 납세자 세금을 탑10 안에 많이 냈다고 할 정도니까 2004년도에 일본에서 굉장히 흥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그래서 2.8배속 이상, 3배속 이상 한글 속청을 많이 들으면 된다. 뇌가 좋아진다. 한국어를 들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낭독.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많이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낭독을 얘기할 거예요. 속청 쉐도잉을 이제 잘 못하면 낭독을 이제 해야 되고 아까 5단계 중에 보면은 속청, 쉐도잉, 그다음에 낭독, 소리 영작이었잖아요. 낭독이 있는데 낭독을 한국어 낭독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낭독이 모국어 낭독이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뇌과학자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아주 잘 활용한 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대 암기왕 오정우 학생이에요. 얘는 오늘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과목이든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장하고 공식 자격증만 70개래요. 취미생활인 거죠, 얘는 뭐. 달인이 된 거죠. 근데 그 비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우리 눈으로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조건 다 소리내서 했거든요. 하늘천 따지. 급하지 않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낭독을 했던 거예요, 편하게 소리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낭독의 기술, 뭐 낭독의 뭐 낭독 혁명, 낭독 혁명이라는 책이 아주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뇌과학자. 제 블로그에도 올려 있으니까 제가 그 우리 이제 십성이 단톡방에 링크도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그다음에 성인들도 낭독이 아주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낭독의 대표적인 게 집중력,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현력, 기억력, 네, 그다음에 자신감까지 좋아지고요.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소리에 대한 진동이 와가지고요. 오장육부가 더 좋아져요. 기혈이 잘 돌아가고. 그래서 지혜와 건강을 동시에 갖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낭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 낭독을 얘기합니다. 영어 낭독 당연히 좋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영어 단톡방에 이름이 아침 낭독방이에요. 낭독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한국어 낭독이 잘 되면 영어도 잘하는 법을 알려주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어 낭독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아침에 저도 그래서 낭독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낭독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뭐 영어 낭독은 말할 것도 없죠. EBS에서 한국인과 영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영어 낭독을 30일 했더니 독해력, 발음, 읽는 속도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뭐 오른쪽에 있는 이유빈 학생 못하던 애였는데 독해력이 24에서 87, 발음이 20에서 48, 읽는 속도가 5에서 27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여자 똘똘하는 정민이라는 애보다 훨씬 영어를 못했던 애인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뇌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좌충우돌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제가 강사 과정을 9월 달부터 하면서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이 깨달았는데 최근에 깨달은 게 낭독입니다. 한국어 낭독, 영어 낭독. 예. 특히 한국어 낭독이죠. 영어 낭독은 당연히 했었죠. 근데 한국어 낭독을 안 했던 건데 한국어 낭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영어, 중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보면은 손에 뭘 쥐고서 찾을 때가 있어요. 정신없을 때는. 손에 있는데 찾아 막. 그 제가 수십 년을 그렇게 찾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국어 낭독이 영어를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중국어를 하는데도 적용이 된다는 걸 9월, 10월 달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강사 과정에 한국어 낭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영어 단톡방 이름을 아침 낭독방으로 바꿨겠어요. 한국어 낭독방으로. 그래서 영어 낭독, 한국어 낭독 다 좋은데 한국어 낭독이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영어는 발음이 300개입니다. 300여 개. 중국어는 500여 개. 일본어는 400여 개인데요. 한국어는 3,000개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에서. 그리고 8,7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개짜리하고 3,000개짜리가 비교가 안 되죠. 10배나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하게 우리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국어 낭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알게 된 게 한국어 낭독이에요. 오늘 지금 강사과정 하시는 분들도 몇 명 들어와 있는데 좀 이따가 질의응답할 때 제 얘기도 있지만 공부 한 달 조금 더 배우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질의응답할 때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낭독을 했더니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훨씬 빠르고. 네. 영어 쉐도잉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낭독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속청 한 달 후기. 아까 책에 나왔지만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본 거죠. 한글 속청을 한 달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또 잘 된다는 거죠. 영어가 막 들리고 한글만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밑에 보면 나오죠. 두뇌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있나 봐요. 네. 강사과정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이제 다른 분인데 왼쪽에 보시면 매일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게 됐다. 2배 이상 빠르게 읽으니까 책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던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이었던 사람은 1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라는 것은 지금 책을 읽고 정리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거 하는데 2~3시간 걸렸는데 1시간 내외로 빨라졌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 속청 한 달 했을 때 지금 얘기입니다. 한국어 속청과 낭독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하시면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전두엽을 자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읽고 정리하고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어도 영어지만 한국어만 해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분은 65세 강사 과정에 있는 분인데 65세예요. 이번 생에 영어를 속청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좀 이따가. 65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65세인데 이분이 잘 한번 보세요. 원더풀 투나잇은 팝송입니다. 그 다음에 신데렐라는 영어 동화예요. 8월 30일 올해 얘기입니다. 지금 4달째 된 거죠.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팝송이 에릭 크립턴 팝송이잖아요. 5% 들리고 0% 이해했는데 9월 28일 한 달 됐을 때 원더풀 투나잇 5% 들리는 게 50%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0%에서 10%. 신데렐라는 40% 들리고 20% 이해했는데 40% 들리던 게 70% 들리고 이해는 20%에서 40%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4주 내내 영어는 하나도 연습하지 않고 한국어 문장만 했는데 영어 듣기가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제가 한국어 속청으로 이제 영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는 다 한국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후기가 100개가 넘게 있는데 뭐 영어 귀뚫었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영어라는 게 뭐 귀뚫고 말하고 뭐 두 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고등학생인데 집중이 잘 돼가지고 암기 과목 보는데 좋았다. 오른쪽에는 50대, 60대인데 사이버 대학 다니시는 분들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집중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강사 과정을 지금 4기를 1월 3일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는 뭐 강사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대충 핵심 이론, 뇌신경학 학습법, 집중력 훈련법, 그다음에 암기 과목 속성 독서하는법, 자동기억 학습법. 자동기억이 저희 그 종착역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잠재의식 학습법, 그다음에 뇌신경역 학습 실전,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활용 뭐 이런 거 배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충 영어가 1대1 레슨이다 보니까 비싸요. 매일 하고 또 주 5일을 하고. 그래서 50% 할인 이벤트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비싸잖아요. 그래도 비싼 사람들은 이벤트 3가 있습니다. 월 12만 원 하는 과정을 제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심청이 여기서 특강을 하면서 새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궁금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세 번째 이벤트 3, 월 12만 원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기본이 6개월에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6개월에 250만 원이고.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과외비가 2, 30만 원인데 성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 뭐 잘하는 데가 뭐 어디다 쓰냐, 뭐 지금 코로나서 뭐 여행도 못 가는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벤트 3를 만들었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아닌 분들도 오늘 할 수 있도록 일단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충 영어 3대 원칙, 대충 알아, 외우지 마라, 짧게 알아. 요걸 이제 어떻게 진짜 그러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그 블로그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대충 영어가 600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회화 문장이 100문장을 1.5배속, 2배속, 3배속으로 4배속으로 쭉 되어 있는데 1.5배속으로 하면은요 4분 정도 걸립니다. 4분. 첫 100문장. 물론 헬로우 굿모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링크 이런 거 다 드릴 겁니다. 이번 밑에 이제 자막 나오죠? 소리하고 자막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자막 보이시죠? 네. 소리는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마이크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100번부터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러니까 아까 앵무새가 200마디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200마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문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200문장이 놀랍게도 100문장이 4분밖에 안 걸려요. 읽는데. 보통 사람이 읽는데. 물론 제가 읽으면 2배 정도 빨리 읽습니다. 제가 읽으면 300문장을 한 7분에 읽는데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근데 10분에서 15분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6문장을 하면 평생 영어를 못하고요. 하루에 100문장, 200문장을 10분에 하면 영어가 됩니다.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방법이 중에 대충 영어를 등록 안 하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낭독하는 거예요. 대충 영어는 4배속 쉐도잉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거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낭독입니다. 들으면서 따라하면 쉐도잉이고요. 근데 그게 100문장 하는데 4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4분밖에. 이거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따라할 수 있도록 다 유튜브 파일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거 다 단톡방에다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대충 영어도 나오고 에듀오 COK라고 해도 나옵니다. 거기에 실습 파일을 한국어 속청하고 영어하고 쉐도잉하고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한국어 속청 파일은 안 올려놓는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지. 제가 공유를 바꿔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 버전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한글 속청을 올려놓은 겁니다. 한글 속청. 속청 독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찾기 힘들까봐 블로그에다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 링크만 보여드리면 들어가 보면 다 있어서 따로 유튜브 안 가고 블로그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파일을.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꼬러미로 준비한 겁니다. 이걸 들으면 갑자기 대표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요거 때문에 지금 잠깐 뺐어요, 제가 마이크를. 아, 네네. 이거 들리세요? 네, 지금 들리긴 하는데 아까보단 이거 때문에 들리는데. 뺐어요, 잠깐. 그는 틀 같은 정규 과목이 아닌 캘리그래피 과목을 첨가했다.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수업이 훗날 애플 혁신의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방황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모든 점들은 미래에 어떻게든 이어질 것이라고 당신은 믿어야 한다. 당장은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결국 혁신을 완성해가는 매 순간의 연결고리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이게 속청 파일을 제가 자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막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청이 잘 빨라서 안 들리는 경우에 눈으로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역청이라고 합니다. 보는 속청. 그러니까 귀가 3배속, 4배속으로 안 들릴 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돼서 훨씬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 자막 작업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려놨으니까 볼 수 있게 하고요. 이걸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블로그에다 같이 다 올려놨습니다. 영어는 지금 한번 띄워드리면 이렇습니다. No, I don't have a car. Do you have your own house? No, not yet. I live in my mother's house. 1배속입니다. Me neither. I don't have my own house. But my sister bought a house recently. How many members do you have in your family? I have 4 members. 이거를 1배속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10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이를테면 이게 블로그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면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 올려놨어요. 제가 링크를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충 영어 앱 300문장 2, 3, 4배속 속청 및 쉐도잉 훈련 파일 해놓고요. 여기 내려가면은 아까 훈련법 여기 나오죠. 3단 공식 나오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게 보이는 거는 어플 화면이에요. 어플에 있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배속별로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는 어플이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요 조금. 그래서 이건 고급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초보들은 이거는 어플에서 제가 특허낸 내용을 해가지고 뒤에 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할 수 있도록 여분을 갖다 이렇게 공간을 좀 둬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틀어보면 실제 어플 화면이다 보니까 좀 이렇습니다. Hi, John. What's up? Nothing much. How are you doing? I am fine. How is Jenny? She's very well, thank you.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I am doing well. Goodbye, John. See you tomorrow. Goodbye. See you later. 네. 그래서 요거는 어플이어서 문장 뒤에 1.5초 정도 시간을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배속이 빨라도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3배속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up? Nothing much. How are you doing? I am fine. How is Jenny? She's very well, thank you.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I am doing well. Goodbye, John. I'm doing well. Goodbye, John.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Goodbye. See you later. Goodbye. See you later. 이렇게 하는 What's 거죠.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m.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immy. Nice to meet you. Meet my classmate. Meet my classmate.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마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 보고 따라하는 게 원칙인데 잘 보면 자막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그거 컨닝했다고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블로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나는 영어요.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는 한국어 속청이고 하나는 영어고 그렇습니다. 요거 한국어 속청. 한국어 속청도 한번 보면 제가 3 쉐도잉, 그다음에 자동 기억. 네. 한국어와 속청, 한국어 속청, 한국어 쉐도잉 낭독, 그다음에
영어 속청, 영어 낭독, 쉐도잉 그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자동 기억으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문장이 첫 번째 100문장이 4분밖에 안 걸리고 실제로 2배속은 뭐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1.5배속이 보통 이제 하실 수 있는 배속이니까 배속에 익숙해지면 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청, 쉐도잉, 자동 기억 300문장을 먼저 200문장도 하면 되죠. 100문장씩 나눠서 자동 기억으로 외우지 않고 낭독을 한다든지 쉐도잉을 한다든지 속청을 함으로써 반복량이 충분히 들어가서 외우지 않는데도 충분히 외워지고도 남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아까 1, 2, 3, 4, 5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외우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외우지 않는다는 게. 예. 외우면 잊어버려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속청, 쉐도잉, 자동기억. 자동기억은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 1, 2, 3, 4, 5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이게 심청이 강의 와주신 분들한테 준비해서 이거를 사실은 뭐 유튜브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파일을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파일들을 쭉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다 배속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 보면 영어는 귀를 먼저 뚫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초급 영어에 필요한 200문장, 300문장이 100문장 하는데 4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 외우지 않고 짧게 5분, 10분에 100문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외우려고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 그냥 해도 자동 기억으로 올라간다. 왜? 10분에